안녕하세요. 이슈입니다. 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멘탈은 괜찮으세요? 불과 반나절입니다. 딱 15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자산시장의 한 축이 무려 37%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스당 121달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더는 가격이 순식간에 78달러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에요. 차트 좀 보신다는 분들은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시장이 잠깐 숨고르는 조정 구간도 아니고 겁먹은 개미들이 던지는 투매,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차트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리꽂은 명백한 인위적인 붕괴입니다. 지금 각종 커뮤니티 난리 났죠. 은시대는 끝났다, 세력한테 당했다, 다시는 쳐다도 안 본다는 비관론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 돈 3분의 1이 증발했는데 정신이 멀쩡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남들이 비명 지르면서 시장을 떠날 때 우리는 그 비명 소리 뒤에 숨겨진 진짜 소음을 들어야 하거든요. 오늘은 이 말도 안 되는 폭락 사태를 제대로 한번 해부해 볼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파란색 음봉 캔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즉 워싱턴과 월가가 손잡고 만든 이 거대한 설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느끼는 이 공포가 어쩌면 인생을 바꿀 거대한 기회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벌써부터 소름 돋지 않나요? 15시간 만에 37%라니 그냥 넘어갈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범죄 현장의 증거부터 챙겨봅시다. 78달러라는 충격적인 가격표. 이게 과연 시장 논리로 설명이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폭락은 자연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기획 폭락에 가깝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 바로 스모킹건은 시카고 상품 거래소, 즉 CME 그룹의 수상한 행동에서 발견됩니다. 폭락 터지기 딱 5일 전으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CME 그룹이 아주 기습적인 공지를 하나 띄웁니다. 내용은 심플했어요. 은 선물 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36% 인상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게임을 한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룰을 바꿔버린 겁니다.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빚내서 투자하는 곳이잖아요. 레버리지죠. 근데 거래소가 갑자기 야, 너네 담보금 더 내놔? 그것도 36%나 라고 통보한 겁니다. 돈 없는 개인이나 중소형 기관들은 그야말로 날벼락 맞은 거죠. 갑자기 수천만 원, 수억 원 현금을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강제로 포지션이 날아가는 마진콜의 공포.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은을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패닉셀링. 그건 CME가 증거금을 올리는 순간 이미 다 짜여진 시나리오였던 거죠. 근데 이 수법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1980년 전설적인 은 투자자 헌트 형제를 파산시키고 은 가격을 지옥으로 보냈던 바로 그 수법입니다. 46년이 지난 2026년 오늘 그 낡은 칼을 다시 꺼내서 개미들 등을 찌른 겁니다. 이건 확실한 신호예요. 가격을 떨어뜨려야만 한다는 누군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됐다는 뜻이죠. 이쯤 되면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46년 전에 썼던 수법을 지금 또 쓰다니 시장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죠. 도대체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2026년 2월 초인 거죠? 이 답을 찾으려면 시선을 시카고에서 워싱턴 DC로 옮겨야 합니다. 은 가격이 바닥을 치고 다들 패닉에 빠져있던 2월 4일, 바로 그날 워싱턴의 한 회의장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지만 대중은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거든요. 이름하여 MSP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장관급 회의입니다. 이게 어떤 자리냐?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50개국 자원에너지 장관들이 총출동한 자리예요. 겉으로는 공급망 안정화니 친환경 에너지 협력이니 좋은 말들로 포장돼 있었죠. 뉴스에서도 딱 그 정도만 나왔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뒷면을 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자원 흐름을 쥐고 있는 50명의 권력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딱 그 타이밍에 공교롭게도 은 가격이 역사적인 폭락을 했다?
이걸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건 너무 순진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회의의 진짜 안건은 가격 안정이 아니라 물량 확보였다고요? 여러분이 만약 미국의 국가 전략가라고 칩시다. 앞으로 은이 수천 톤, 수만 톤 당장 필요한데 가격이 온스당 121달러예요. 너무 비싸죠?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물건값은 천정부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싼 돈 다 주고 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에 공포를 확 불어넣어서 가격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헐값에 싹 쓸어 담으시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거대 권력이 대규모 쇼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작업은 가격 누르기입니다. 차트 지지선을 박살내고 개미들 멘탈을 털어서 물량을 뱉어내게 만드는 거. 즉, 이번 폭락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가격대에 은을 비축하려고 벌인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주의 국가 버전인 거죠. 그런데 상대가 너무 크니 속수무책일 수밖에요.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숫자 들으시면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지도 몰라요. 바로 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조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뭐냐? 바로 미국 국방부가 이번 은 가격 하락 유도를 통해서 아낀 국방 예산 추정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프로젝트 볼트라고 부릅니다. 전기가 통하는 모든 것에 은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이름이죠. 미 국방부는 지금 10억 온스 규모의 은을 전략 비축 물자로 쟁여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121달러에 10억 온스를 사는 거랑 78달러에 사는 거, 그 차액이 바로 430억 달러인 겁니다. 이 돈이면요, 니미츠급 항공모함, 니척을 새로 만들 수 있고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수백 대를 뽑을 수 있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번 폭락 사태는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57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아낀 아주 성공적인 예산 절감 작전인 거죠. 결국 지난 15시간 동안 무서워서 손절했던 여러분의 은, 그 물량 사라진 거 아닙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미사일, 군사위성을 만드는 가장 저렴한 부품이 돼서 펜타곤 창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손실이 미국의 국방비로 바뀐 셈이죠. 이게 바로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럼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욕먹어가면서까지 은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돈 아끼려고?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생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 바로 중국이 있죠. 현재 전 세계 은산업 구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은을 캐내는 광산은 남미나 호주에 있을지 몰라도 그걸 가져와서 불순물 제거하고 산업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재련이랑 정제 과정, 이 핵심 공정의 7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땅에 아무리 은이 많이 묻혀 있어도 중국이 오늘부터 은 수출을 금지해버리는 순간 미국의 첨단 산업은 올스톱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적을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 전 세계를 감시하는 통신 장비, 이 모든 것에 신경망을 연결하는 게 바로 은입니다. 은이 없으면 반도체가 안 돌아가고 반도체가 없으면 현대 문명이 먹통되잖아요. 이제야 왜 미국이 그토록 중국을 견제하려는지 이해가 가시죠?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생존을 건 자원전쟁이었던 겁니다. 미국은 깨달은 겁니다. 지금 우리 완전 자원, 식민지 상태구나. 중국이 마음먹으면 미국의 군사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이 끔찍한 안보 공백을 메우려고 지금 미친 듯이 실물운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워싱턴 50개국 회의, MSP 회의의 진짜 목적도 여기 있어요. 겉으로는 파트너십이지만 속내는 중국 없는 우리끼리의 공급망을 만들자는 선전포고입니다. 미국, 한국, 캐나다, 호주 같은 친구들끼리 뭉쳐서 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자원블록화 선언이죠. 특히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을 핵심 파트너이자 의장국으로 불렀을까요? 반도체랑 배터리 때문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K배터리 3사, 전 세계에서 은을 제일 많이 쓰는 이 기업들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야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총알을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은 가격 폭락과 요동은 단순한 금융시장의 등락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부딪히는 자원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폭격전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폭격전의 파편을 맞고 피 흘리는 건 영문도 모른 채 차트만 보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인 거고요.
여기까지 쭉 들으셨다면 이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뜨실 겁니다. 그래, 정부랑 세력들이 짜고 가격 내린 건 알겠어. 그럼 내 돈은? 내 계좌는 지금이라도 팔고 도망쳐야 돼? 아니면 버텨야 돼? 상황은 생각보다 더 복잡해요. 지금 시장에는 여러분의 눈을 속이는 거대한 착시 현상이 있거든요. HTS 화면에 찍힌 가격은 폭락하고 있지만 실제 창고에서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에서 눈을 떼고 현실 세계의 창고문을 한번 열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HTS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은 가격 78달러, 이거 진짜라고 믿으세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 금속 거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런던 금속 거래소랑 뉴욕 상품 거래소 창고 상황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2021년이랑 비교했을 때 현재 실물은 재고는 무려 60% 이상 증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해하기 쉽게 마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 갔어요. 가격표에는 삼겹살 50% 폭탄 세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달려가겠죠? 근데 정작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고기가 한 덩이도 없는 겁니다. 가격표는 붙어 있는데 물건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여기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종이에는 세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물은 이미 다 팔려서 텅텅 비었다니, 이게 바로 있어빌리티의 현장이죠. 선물 시장이라는 종이 거래소에서는 은값이 폭락했다고 난린데 정작 실물을 보관하는 창고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원래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늘어서 재고가 쌓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재고가 더 빨리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기현상을 백워데이션의 전조라고 부릅니다. 현물 가격이 선물보다 비싸지는 현상, 즉 나중에 받을 종이 쪽지는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실물을 내놔 라는 시장의 비명인 거죠. 최근 런던 거래소에서 아주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됐어요. 정체불명의 세력이 트럭 수십 대 분량의 은괴를 싹쓸이해서 빼갔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시장 정보통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은괴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미국의 전략 비축기지라고요. 결국 지금 폭락장은 가짜입니다. 세력들은 종이를 던져서 가격을 누르고 그 틈을 타서 진짜를 헐값에 쓸어담아 창고 밖으로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공포에 질려서 손절한 개인들만 바보가 된 상황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은을 그냥 금의 하위 호환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금 정도로 생각하세요. 투자할 돈이 부족해서 은을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방부, 펜타곤의 시각에서 은은 금보다 훨씬 중요한 전략 자원이에요. 금은 없어도 전쟁할 수 있어요. 금이 없으면 그냥 화폐 시스템 좀 흔들리는 건데, 은이 없으면 미군은 당장 6주 안에 멈춰섭니다. 왜냐고요? 현대전은 전기전이잖아요. 미사일 하나 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정밀 유도칩, 위성 통신 장비, 레이더 센서, 잠수함의 고효율은 아이언 배터리까지 이 모든 첨단 무기의 심장에는 반드시 은이 들어가거든요. 전도성이 가장 높은 금속인 은을 대체할 물질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미 국방부가 2026년 최신 보고서에서 은을 대체 불가능한 전략 물자로 규정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타이완 해협까지 분위기가 살벌하잖아요. 만약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진다면 금 1kg을 들고 있는 나라랑 은 1kg을 들고 있는 나라 중에 누가 이길까요? 전쟁터에서는 왕관보다 칼이 필요한 법입니다. 미국이 지금 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서까지 모으는 이유는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 생존이 걸린 탄약 확보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던지는 물량, 누군가의 결혼 반지가 아니라 군용 토마호크 미사일의 부품으로 녹여지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귀금속이라고만 생각했던 은이 사실은 군수물자 1호였다니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또 하나의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산업이에요. 친환경, 탄소 중립, 말은 참 좋죠. 하지만 그 뒤에는 무시무시하는 소비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주력으로 뜬 차세대 태양광 패널 기술인 탑콘 공법. 주목해야 돼요. 효율은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은페이스트 소모량이 기존 대비 50%나 더 많다는 겁니다.
전 세계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깔릴 때마다 은은 말 그대로 증발합니다. 한번 패널에 들어가면 회수도 어려워요. 그냥 소모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요 전망치를 보면 소름 돋아요. 이미 전 세계 은 광산에서 캐내는 생산량은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광산업이 뭐 하루아침에 생산을 늘릴 수 있나요? 광산 하나 개발하는 데만 10년 걸려요. 근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죠. 공급은 막혀 있고 수요는 터지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마치 펄펄 끓는 압력밥솥의 증기구멍을 억지로 막아놓고 불을 땡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압력밥솥이 언제까지 버틸까요? 터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설 겁니다. 서방 세계가 이렇게 가격을 누르면서 물량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동방의 용 중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금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의 은 시세 확인해 보셨어요? 런던이나 뉴욕보다 무려 15%나 비싼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런던에서 싸게 사서 상하이에 갖다 팔기만 해도 15% 수익인데 왜 글로벌 차익 거래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런던에서 사려고 해도 물건이 없어서 상하이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략 무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즉, 중국의 15% 프리미엄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실물은 우리 땅 밖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자 은은 이제 돈이 아니라 무기다라는 선언인 셈이죠. 서방은 가격을 낮춰서 빼앗으려 하고 동방은 가격을 높여서 지키려 합니다. 이 거대한 힘의 충돌 지점에 바로 은이 서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아는 거죠.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 결국 실물 자원이 이긴다는 걸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은 선물 시장에는 실물 재고보다 수백 배 많은 종이은, 즉 매도 포지션이 깔려 있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만기가 돌아왔을 때 갚아야 할 실물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1%라도 나는 현금 결제 말고 실물로 받을래라고 선언한다면 그 순간 시장은 붕괴합니다. 갚을 은이 없으니까요. 공매도 세력은 빚을 갚으려고 부르는 게 값인 가격으로 은을 사들여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숏 스퀴즈죠. 이건 주식시장의 게임스톱 사태와는 차원이 달라요. 국가 단위의 매수세가 붙은 숏 스퀴즈거든요. 짓눌린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는 수준의 폭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학습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억하세요? 그때도 은값이 공포감에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다들 망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 3년 만에 바닥 대비 500%가 넘는 수직 상승을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불장을 만들었잖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2008년에 겁먹고 팔아치운 사람들과 바닥에서 사들인 사람들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죠. 지금이 바로 그 바닥일지도 모릅니다. 위기 때마다 정부는 돈을 풉니다. 돈을 풀면 화폐 가치는 쓰레기가 되고 실물 자산값은 폭등하죠. 2026년 상황은 2008년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빚은 더 많고 전쟁 위협은 더 크고 은 재고는 더 없습니다. 이번에 티오를 높이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확실한 방어선을 제시해드립니다. 차트 보세요. 현재 가격 78달러, 그리고 그 아래 70달러 초반대, 이 70달러에서 80달러 구간은 단순한 기술적 지지선이 아니에요. 이곳은 바로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매집존입니다. 은값이 7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은 광산들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문을 닫아요. 파산합니다. 은을 대량으로 확보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공급처인 광산이 망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즉, 미국 정부는 은값이 너무 비싸도 싫지만 너무 싸져서 광산 문 닫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 타협점이 바로 70달러에서 80달러입니다. 펜타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려고 깔아놓은 강철 매트리스가 바로 이 가격대라는 뜻이죠. 지금 이 구간에서 무서워서 매도하는 건 펜타곤이 입 벌리고 기다리는 아가리에 스스로 먹이를 던져주는 꼴입니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진입 기회는 역사상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폭등의 트리거, 방아쇠만 남았습니다. 그 방아쇠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금리 인하가 당길 겁니다. 지금은 고금리 때문에 달러가 억지로 강세를 유지하면서 은값을 누르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못 이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 댐은 무너집니다. 갈 곳 잃은 거대 자금들은 약해진 달러를 버리고 진짜 돈인 은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폭락은 쓰나미가 오기 전에 바닷물이 멀리 빠져나가는 전조 현상일 뿐입니다. 물이 빠졌을 때 조개를 안 줍고 도망가는 사람은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탈 자격이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3년 내 목표가는 온스당 300달러입니다. 에이, 설마 300달러나 가겠어? 싶으시죠? 아닙니다. 1980년은 값이 50달러였을 때 짜장면 가격이랑 지금 짜장면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지금 은값은 최소 150달러가 넘어야 정상이에요. 여기에 전쟁 리스크, 태양광 수요 폭발, 재고 고갈이라는 변수를 대입하면 300달러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이건 가격 상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종이로 찍어낸 달러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300달러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은 오늘의 78달러라는 숫자를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그때 펜타곤이 살 때 나도 같이 샀어야 하는데 하고 말이죠. 지금 손에 쥔 78달러짜리 은이 3년 후에는 300달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선택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지침 딱 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종이은, ETF, 선물에 만족하지 마세요. 위기가 닥치고 금융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 순간 증권 계좌에 찍힌 숫자는 여러분을 못 지켜줍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손에 직접 헉 수 있는 실물을 확보하세요. 은화든 은괴든 상관없습니다. 내 금고, 내 손 안에 있는 것만이 진짜 내 자산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공급망이 붕괴했을 때 우리 가족의 생존을 담보해 줄 것은 서버 속의 데이터가 아니라 묵직한 은괴의 무게니까요. 자, 이제 우리도 태도를 확 바꿔야 할 때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던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엘리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 물량을 헐값에 쓸어 담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엘리트들의 포지션에 한번 서 보시죠. 50개국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국 정부가 가격을 조작하면서까지 확보하려 하는 이 보물을 남들이 버릴 때 줍는 용기. 그게 바로 부의 계급도를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역전의 기술입니다. 버스는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실물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고 품절 메시지가 뜨는 순간 돈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은을 못 사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될 테니까요. 할 수 있을 때가 바로 가장 싼 가격입니다. 전 세계가 은을 무기화하고 자물쇠를 채우기 직전인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비상구를 통과할 골든타임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2026년 연말 은값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달러를 돌파하며 전설의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세력들의 농간대로 다시 50달러 아래로 추락할까요? 여러분의 냉철한 예측과 인사이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중에 이 영상이 성지순례 장소가 됐을 때 여러분의 댓글은 당신이 시대의 흐름을 읽었던 선구자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은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달러 몰락과 전쟁 위협 속에서 당신의 가족과 미래를 지켜줄 유일한 실물 방패입니다. 미국 정부가 움직였다면 여러분도 움직여야 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